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예요. 다들 행복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초여름 비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청주 외곽의 작은 텃밭에는 아직 흙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장화를 신고 천천히 오이 두둑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밤새 잎에 맺혔던 물방울은 조금씩 마르고 있었고 옆집 담장 너머에서는 박철수가 먼저 나와 모종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며칠 전 장날에 사온 오이 모종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같은 가게에서 샀고 같은 날 심었고 물도 빠뜨리지 않았는데 그의 오이는 벌써 잎 가장자리가 노랗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영수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영수 형님, 이상하지 않소? 남들은 여름 내내 오이를 딴다는데 나는 왜 장마가 오기도 전에 잎이 힘을 잃는지 모르겠소. 김영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흙을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보고 줄기 밑동을 살피고 바람이 어느 쪽으로 지나가는지 보았습니다. 오이는 성급한 사람을 조금 당황하게 만드는 작물이요. 김영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심은 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심기 전날의 흙과 심은 뒤 첫 며칠을 함께 봐야 하오. 이정숙은 부엌에서 나온 바구니를 들고 두 사람 곁에 섰습니다. 여름이면 오이 냉국도 만들고 오이 무침도 하고 밥상에 시원하게 올릴 일이 많은데 이렇게 일찍 약해지면 참 아쉽지요. 그녀의 말에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그래서 더 속이 타오. 먹을 생각까지 다 해두었는데 입부터 누렇게 되니 마음이 급해지요. 김영수는 그 마음을 잘 안다는 듯 천천히 웃었습니다. 급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오이는 급한 손보다 차분한 준비를 더 좋아하오. 많은 분들이 오이가 실패하면 물이 부족했나, 비료가 모자랐나, 내가 손재주가 없나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시작이 조금 어긋난 경우가 많습니다. 땅이 아직 차가운 데 심었거나 뿌리가 숨쉴 자리가 부족했거나 잎을 오래 젖게 만들었거나 첫 열매가 아까워 너무 일찍 매달아 둔 경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이를 많이 따는 자랑이 아닙니다. 작은 텃밭에서 오이가 여름을 무리 없이 지나가도록 돕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심어야 하는지, 흙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물은 어디에 주어야 하는지, 장마 전후에는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그리고 첫 열매 앞에서 왜 조금 참아야 하는지 차근차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이는 어렵기만 한 작물이 아닙니다. 다만 뿌리, 물, 바람, 햇빛의 순서를 이해하면 훨씬 편안해집니다. 김영수는 박철수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올해는 오이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오이가 좋아할 자리를 만들어 봅시다. 그 한마디에 박철수의 표정도 조금 풀렸습니다. 이제 문제는 모종이 아니라 모종을 맞이하는 밭의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오늘 아침부터 천천히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김영수는 박철수의 오이 잎을 더 만지지 않고 두둑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는 손바닥으로 흙을 덮듯이 눌러보더니 아직 밤에 차가움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낮에는 이렇게 따뜻한데도 말이오? 김영수는 담장 너머로 비친 햇살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낮 기온은 사람 마음을 서두르게 하지만 오이 뿌리는 밤의 흙을 먼저 느끼오. 박철수는 며칠 전 장터 풍경을 떠올렸습니다. 모종 가게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서 있었고 싱싱한 오이 모종은 금세 팔려 나갔습니다. 남들이 사니 자신도 늦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밭 한쪽에 심었습니다. 그때는 빨리 심는 것이 부지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부지런함과 서두름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오이는 따뜻한 기운을 좋아하는 작물이요. 특히 청주나 대전처럼 봄 끝자락 밤 기온이 흔들리는 곳에서는 며칠 앞서는 것이 오히려 한 계절을 늦출 수 있어. 낮에는 팔을 걷어도 될 만큼 포근하지만 해가 지고 나면 땅속은 아직 식어 있을 때가 많소. 그때 어린 모종을 넣으면 겉으로는 살아있어도 뿌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오. 이정숙은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심는 게 좋을까요? 김영수는 달력만 보지 말고 며칠 동안의 밤 기온과 밭의 느낌을 함께 보라고 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이 안정되고 손을 넣었을 때 흙이 차갑게 물고 늘어지는 느낌이 줄어들면 그때가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가능하면 흙이 충분히 데워진 뒤 바람이 심하게 몰아치지 않는 날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박철수는 그제야 자기 밭을 다시 보았습니다. 모종이 문제라기보다 모종을 맞이한 시간이 조금 빨랐던 것입니다. 김영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터가 시작 신호를 주는 것이 아니오. 이웃밭도 정답이 아니오. 오이를 심는 진짜 신호는
우리 밭의 밤 공기와 흙에서 먼저 옵니다. 그리고 그는 삽을 들었습니다. 이제 날짜를 알았다면 다음은 뿌리가 편히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야 하오. 아무리 때를 잘 맞춰도 흙이 답답하면 오이는 오래 버티지 못하오. 박철수는 더 이상 조급하게 모종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눈은 처음으로 오이가 서 있을 흙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철수가 흙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김영수는 삽을 깊이 넣지 않고 두둑 위쪽만 천천히 풀어주었습니다. 그는 흙덩이를 손에 올려 가볍게 부수어 보였습니다. 오이는 깊은 곳에서 오래 버티는 작물이 아니라 위쪽 흙에서 숨을 쉬며 빠르게 자라는 작물이요. 그래서 겉흙이 딱딱하거나 물 빠짐이 나쁘면 어린 뿌리가 처음부터 겁을 먹소. 박철수는 자신이 며칠 전 심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모종을 빨리 넣고 싶은 마음에 밭을 깊게 보지도 않고 구덩이를 파서 바로 심었습니다. 남은 퇴비도 아까워 한 줌 더 넣었습니다. 그때는 많이 넣으면 도움이 될 줄 알았습니다.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뿌리에게 첫 흙은 첫 방과 같소. 방이 너무 차갑거나 숨이 막히거나 냄새가 독하면 편히 뻗을 수 없소. 오이를 심을 자리에는 흙이 부드럽고 물은 머물되 오래 고이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장마가 있는 한국의 여름에는 두둑을 조금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낮은 밭은 비가 며칠만 이어져도 뿌리 주변이 눅눅해지고 공기가 부족해집니다. 김영수는 두둑을 손으로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물을 좋아한다고 해서 물속에 살고 싶은 것은 아니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밑거름입니다. 잘 썩은 퇴비를 미리 흙과 섞어두면 땅이 부드러워지고 힘이 생깁니다. 하지만 심는 날 급하게 덜 익은 유기물을 뿌리 가까이에 넣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어린 뿌리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좋은 마음으로 넣은 것이 오히려 뿌리를 뜨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준비가 늦었다면 많이 넣으려 하지 말고 흙을 편안하게 만드는데 먼저 마음을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간격도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작은 텃밭일수록 한 폭이라도 더 심고 싶지만 오이는 잎이 넓고 덩굴이 빠르게 뻗습니다. 너무 붙여 심으면 바람이 막히고 잎이 서로 겹치며 병이 머물 자리가 생깁니다. 김영수는 박철수에게 말했습니다. 빈자리가 아까워 보여도 그 빈자리가 나중에는 바람길이 되고 햇빛길이 되어. 박철수는 그제야 모종 사이를 조금 넓게 잡았습니다. 적게 심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오래 따기 위한 준비라는 것을 이해한 것입니다. 흙이 부드럽고 두둑이 숨을 쉬고 뿌리가 편히 자리 잡을 틈이 생기면 오이는 처음 며칠을 훨씬 안정되게 보냅니다. 이제 뿌리가 들어갈 방을 마련했으니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그 방이 마르지 않게 지키는 일입니다. 오이는 물을 좋아하지만 물을 주는 손길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오이가 머물 흙을 다시 다듬고 나자 박철수의 표정에는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는 물조리개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물만 듬뿍 주면 되겠소? 김영수는 물조리개의 입구를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을 주는 일도 마음만 앞서면 오이를 힘들게 만들 수 있소. 오이는 물을 좋아하지만 아무 곳에나 물을 맞고 싶은 것은 아니오. 박철수는 그 말에 조금 멋쩍게 웃었습니다. 사실 그는 더운 날이면 잎 위에서부터 시원하게 뿌려주곤 했습니다. 사람도 더우면 머리부터 물을 맞고 싶으니 오이도 그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수는 줄기 밑동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이가 정말 기다리는 물은 잎 위의 소나기가 아니라 뿌리 곁으로 천천히 스며드는 물이오. 잎이 오래 젖어 있으면 시원한 것이 아니라 젖은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것과 같소. 이정숙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래도 바람이 안 통하면 마르지 않고 냄새가 나지요. 김영수는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텃밭도 다르지 않소. 물은 필요하지만 마를 시간도 함께 필요하오. 오이에 물을 줄 때는 아침 시간이 좋습니다. 해가 너무 높이 오르기 전 흙이 하루를 시작할 때 뿌리 쪽으로 천천히 주면 됩니다. 급하게 한꺼번에 쏟아붓기보다 흙이 받아들일 시간을 주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어린 모종은 물줄기가 세면 흙이 패이고 뿌리가 드러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물은 줄기 바로 위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흙으로 부드럽게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매번 흙을 바짝 말렸다가 갑자기 흠뻑 적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오이는 수분의 변화가 심하면 금세 힘들어합니다. 열매가 달리기 시작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물이 들쭉날쭉하면 오이가 곧게 자라지 못하고 맛도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수는 뿌리 주변을 마른 볏짚이나 깨끗한 풀로 가볍게 덮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한낮의 햇볕에
흙이 너무 빨리 마르는 것을 줄일 수 있고 비가 올 때 흙탕물이 잎으로 튀는 것도 조금 막을 수 있습니다. 주말에만 텃밭을 보는 분이라면 더더욱 흙을 덮어주는 일이 도움이 됩니다. 작은 물통이나 간단한 물주머니를 이용해 천천히 스며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 믿고 오이를 방치하면 안 됩니다. 도구는 손길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손길이 닿지 않는 시간을 조금 메워주는 정도입니다. 장마가 가까워지면 물 주는 마음은 또 달라져야 합니다. 비가 며칠 이어진 뒤에는 습관처럼 물조리개를 들기보다 먼저 흙을 만져보아야 합니다. 겉은 말라 보여도 속은 축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물을 더하면 뿌리 주변이 답답해집니다. 김영수는 박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오이를 잘 키우는 사람은 물을 많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은 물을 줄 날인지 멈출 날인지 아는 사람이요. 박철수는 물조리개를 내려놓고 흙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물을 주는 일보다 물을 기다리는 일이 더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뿌리 곁에 물이 알맞게 머물고 잎이 오래 젖지 않고 바람이 지나갈 틈이 생기면 오이는 한결 편안해집니다. 하지만 물과 바람이 조금만 어긋나도 여름 텃밭에는 병이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장마 전후에 오이 잎과 줄기를 어떻게 지켜볼 것인가 하는 일입니다. 물조리개를 내려놓은 뒤에도 박철수는 한동안 오이 잎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에는 잎이 노랗게 변하면 그때서야 약을 찾았고 줄기가 축 처지면 비로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했습니다. 김영수는 그런 박철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잎 하나를 살짝 들어 뒷면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병은 어느 날 갑자기 뛰어드는 손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며칠 전부터 자리를 보고 있었소. 한국의 여름 텃밭에서 오이가 힘들어지는 고비는 장마 앞뒤에 자주 찾아옵니다. 비가 이어지면 잎이 오래 젖고 흙탕물이 아래 잎으로 튀며 바람이 막힌 곳에는 습기가 머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노균병 같은 잎병이 쉽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마가 지나고 해가 강하게 내리쬐는 날이 이어지면 빽빽한 잎 사이에서 흰가루병이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병을 막는 첫걸음은 겁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병이 좋아하는 자리를 줄여주는 일입니다. 김영수는 먼저 오이 사이의 바람길을 보았습니다. 잎이 서로 겹쳐 하루 종일 그늘진 곳은 없는지, 아래쪽 잎이 땅에 닿지는 않는지, 지지대가 너무 흔들려 줄기가 상처를 입지는 않는지 천천히 살폈습니다. 그는 박철수에게 말했습니다. 약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람이 지나갈 길을 열어주는 것이오. 바람이 지나가면 잎이 빨리 마르고 잎이 빨리 마르면 병이 머물 시간이 줄어들어. 비 온 다음 날에는 특히 아래 잎과 줄기 밑동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병든 잎이 보이면 아깝다고 땅에 그대로 두지 말고 깨끗한 가위로 잘라 밭 밖으로 치워야 합니다. 가위도 가능한 한 깨끗하게 쓰고 자른 뒤에는 잎이 마를 수 있는 시간에 작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젖은 날 무리해서 자르면 상처가 오래 남을 수 있습니다. 이정숙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에서 만들어 뿌리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난황류처럼 가볍게 예방용으로 쓰는 방법도 있지만 진하게 만들거나 한낮에 뜨거운 햇볕 아래 뿌리면 잎이 오히려 힘들 수 있어. 먼저 몇 잎에만 시험해보고 병을 고치는 만능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소. 박철수는 그제야 병을 약으로만 상대하려 했던 지난 여름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는 잎을 적시지 않는 물주기, 흙을 덮는 일, 바람길을 남기는 간격이 모두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이를 지키는 일은 특별한 한 가지 비법이 아니라 매일 작은 불편함을 미리 줄여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을 멀리 하려면 잎이 하늘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줄기가 어디로 가는지, 덩굴이 어떻게 뻗는지도 함께 잡아주어야 합니다. 병을 멀리 하려면 바람길을 열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박철수는 오이 줄기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전에는 덩굴이 길게 뻗으면 그저 잘 자란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줄기가 아무 대로나 엉키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이는 혼자서도 뻗지만 사람이 길을 잡아주면 훨씬 덜 지치요. 줄기가 길다는 것과 줄기가 제대로 자란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요. 그는 먼저 지지대를 살폈습니다. 오이 지지대는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흔들리지 않고 바람이 지나갈 틈이 있으며 사람이 손을 뻗어 잎과 열매를 살필 수 있으면 됩니다. 줄기를 묶을 때도 너무 단단히 조이면 안 됩니다.
어린 줄기는 하루가 다르게 굵어지기 때문에 오늘 편해 보이는 끈도 며칠 뒤에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김영수는 끈을 느슨하게 걸며 말했습니다. 오이는 붙잡아 끌고 가는 작물이 아니라 기대어 올라가게 도와주는 작물이요. 그때 이정숙이 작은 오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직 손가락만 한 열매였지만 모양이 곧고 색도 예뻤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것을 따버리기는 아깝네요. 박철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열매는 누구에게나 아깝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잠시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열매를 달게 하면 어린 나무가 제 몸을 키울 힘을 나누어 써야 하오. 초반에는 오이를 얻는 시간이 아니라 오이 나무를 세우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하오. 아래쪽에서 너무 일찍 달린 꽃과 작은 열매, 복잡하게 나오는 곁수는 조금 정리해주는 편이 좋습니다. 그래야 뿌리와 줄기가 먼저 힘을 얻고 아래쪽 공기도 잘 통합니다. 다만 잎까지 함부로 잘라서는 안 됩니다. 잎은 햇빛을 받아 오이에게 힘을 만들어주는 자리입니다. 병든 잎이 아니라면 초반에는 잎을 소중히 두어야 합니다. 줄기가 어느 정도 자라고 열매를 본격적으로 달기 시작하면 사람의 마음도 바빠집니다. 그때 가장 흔한 실수가 비료를 한꺼번에 많이 주는 일입니다. 박철수도 작은 포대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이제 열매가 보이니 든든하게 먹여야 하지 않겠소? 김영수는 웃으며 그의 손을 막았습니다. 밥도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고 힘이 나는 것이 아니오. 속이 불편해질 뿐이오. 오이도 마찬가지요. 웃걸음은 나무의 상태를 보며 조금씩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잎빛이 지나치게 짙고 잎만 무성하면 오히려 바람이 막힐 수 있습니다. 줄기가 약하고 열매를 여러 개 달고 있다면 뿌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적은 양을 주고 물을 천천히 따라주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알맞게 이어주는 손길입니다. 박철수는 그제야 오이 농사가 단순히 심고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길을 잡아주고 욕심을 조금 덜어내고 필요한 만큼만 보태주는 일. 그렇게 오이의 몸이 단단해지면 비로소 아침마다 바구니를 들고 나갈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따는 때를 놓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오이를 언제, 어떻게 거두어야 하는가입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오이를 언제, 어떻게 거두어야 하는가였습니다. 며칠 뒤 새벽, 김영수의 텃밭에는 여름 햇살이 아직 세게 내려앉기 전에 서늘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가위를 들고 오이 줄기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밤새 자란 오이들은 잎 그늘 아래에서 단단한 초록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바구니를 들고 뒤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오이 냉국을 해도 좋겠네요. 박철수도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두면 더 먹을 것이 많지 않겠소? 김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이는 크게 만드는 작물이 아니라 알맞을 때 자주 거두어야 오래가는 작물이요. 열매가 너무 오래 달려있으면 나무는 자기 할 일을 끝냈다고 생각하오. 그러면 새 꽃을 피우는 힘이 줄어들 수 있소. 그는 손으로 비틀지 않고 가위로 꼭지 가까이를 조심스럽게 잘랐습니다. 줄기를 잡아당기면 작은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로 여름의 습기와 병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딴 오이는 수분이 살아있고 손에 닿는 느낌도 맑습니다. 너무 노랗게 변한 열매가 보이면 아깝더라도 빨리 따내야 합니다. 한 열매를 오래 붙잡는 마음이 다음 열매를 늦출 수 있습니다. 박철수는 바구니에 담긴 오이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따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언제 따야 하는지도 농사라는 걸 알겠소. 김영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이 농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이야기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너무 욕심내지 말고 흙과 물과 바람이 일할 자리를 남겨주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장터와 이웃을 따라 급히 심지 말고 밤 기온과 흙의 따뜻함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둘째, 뿌리가 편히 숨 쉴 수 있도록 부드럽고 물 빠짐 좋은 두둑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물은 잎이 아니라 뿌리 곁으로 천천히 주고 마른 볏짚이나 깨끗한 풀로 흙을 덮어 수분을 지켜야 합니다. 넷째, 장마 앞뒤에는 잎 뒷면과 바람길을 살피고 병이 머물 자리를 줄여야 합니다. 다섯째, 지지대를 세우고 줄기 길을 잡아주며 첫 열매 앞에서는 잠시 마음을 눌러야 합니다. 여섯째, 웃걸음은 많이가 아니라 알맞게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이는 제때 자주 거두어야 다시 꽃을 피울 힘을 이어갑니다. 김영수는 오이 하나를 박철수에게 건넸습니다.
올해는 오이가 우리를 시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이의 말을 조금씩 배운 셈이요. 박철수는 그 오이를 받아들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텃밭에서 얻는 기쁨은 숫자로만 세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잎을 살피고 흙을 만지고 알맞은 때에 거두어 가족 밥상에 올리는 그 과정 자체가 여름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텃밭에서는 오이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잘된 경험도 좋고 올해 새롭게 배운 작은 실수도 좋습니다. 댓글로 편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서로의 경험이 모이면 작은 텃밭도 더 따뜻한 배움의 자리가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밭에 건강한 바람과 알맞은 햇살이 머물기를 바랍니다.